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주로 여러분이 주식이나 재테크 하실 때 보시게 되는 많은 용어들이나 개념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많이 올렸다면, 투자를 하거나 시장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할 때 실제 만나게 되는 종목이나 ETF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보려고 해요. 오늘은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으로 이커머스의 강자 아마존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아마존은 사실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커머스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을 했죠. 아마존 좋은 거 다 알지만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럼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커머스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나 혹은 이 회사들에 투자해주는 ETF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저는 개별 종목을 찾기보다는 ETF를 찾아보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ETF는 아무래도 비슷한 컨셉의 종목들을 많이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ETF 한두 개를 찾아서 해당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뜯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시간상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촬영을 하는 8월 말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알파세킹 ETF 상위 리스트에 커머스 분야의 파괴적인 혁신을 불러오는 회사들을 모아서 투자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ETF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ETF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ETF의 전략을 확인을 하고요. 유사한 ETF들이 뭐가 있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내려오면 이 ETF가 많이 들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종목 리스트가 나오고, 이 종목들을 분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커머스 분야의 혁신을 꾀하는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즈 ETF의 탑10 홀딩스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아마존이 비중이 가장 클 줄 알았어요. 아마존보다 더 많이 담아가고 있는 종목도 있었고, 이름 들어본 알리바바나 여기 페이팔 같은 회사들도 있었는데 처음 보는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 크게 이들을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처럼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이제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비중 1등인 CLTD 같은 경우에는 P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동남아 지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멜카도 리브르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비중이 높은 CLTD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자료들은 CLTD, IR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 옆에 IR을 붙여서 검색을 해보시면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 부서라고 해서 투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실적 발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자료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온 자료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이제 미국 주식의 재무제표나 디스크립션 데이터 볼 때 좀 인터페이스가 깔끔한 스탁로우.com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들이에요. CLTD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7억 명 정도 사이즈 시장에서 이커머스를 아마존 같이 하고 있고, 얘네는 아마존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아마존도 이런 커머스
커머스 사업 외에 AWS라고 클라우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이 CLTD 역시 커머스 외에 가레나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PC 게임을 개발을 하고 또 퍼블리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설명에도 보면은 이 스포츠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가레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커머스를 하는 회사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디지털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해서 C머니라는 이제 페이류 지급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머스 같은 경우는 쇼피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여행 가보신 분들 길에서 호날두가 이제 주황색 광고판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종목 찾아보다가 호날두 얼굴 보고 이거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아래 레비뉴와 넷인컴,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의 쿠팡 재무제표 보면 딱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와 함께 이제 순이익 적자 폭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커머스 플랫폼이 처음에 구축해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고정비 등등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PS 레시오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로는 추산이 어렵고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는 PSR 지표가 지금 30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 지금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미에서 영업을 하는 메르카도 리브르 역시 밸류에이션이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회사들처럼 커머스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쿠팡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이런 순이익보다는 세일즈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비트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탁로우닷컴에서 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고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를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나 뷰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립이나 혹은 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셀 의견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제 이 CLTD나 메르카도 리브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의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의 별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카테고리는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오면 우리나라로 치면 카페24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의류나 남성 의류 같은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한다라고 하실 때 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배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붙이고, 이런 것들을 창업하는 분이 일일이 하시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페24 같은 회사가 제공을 하는 게, 소상공인 분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몰을 연다라고 할 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B2B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여기 리스트에서는 쇼피파이 그리고 쿠파 소프트웨어라는 회사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클라우드 베이스로 멀티 채널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캐나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는 쇼피파이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쇼피파이가 일단 오늘 말씀드릴 개별 종목 중에 시가총액 규모는 가장 크고요. 해당 업종에서 아마존, 이베이에 이어서 3위 업체였는데 최근에는 이베이의 규모도 넘어섰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클라우드 베이스로 웹이나 모바일이나 통합적으로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 고객은 지금 스몰 미디엄 사이즈로 비즈니스를 하는 캐나다, 미국, 영국의 고객들에 대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런 웹이나 모바일 사이트를 껍데기를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관련해서도 작업을 해주고, 프로덕트나 인벤토리, 재고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주문 지급 시스템, 그리고 배송, 커스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CS 관련해서도 토탈리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24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회사는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IT 인프라 솔루션 운영 마케팅 교육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고 사실 이 카페24 같은 경우는 2018년 초에 IPO에서 사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살짝 좋았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데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로 이제 실적을 뜯어보시면 이 회사가 고정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부분의 고객이 패션이나 화장품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이런 류의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지금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PSR 기준으로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CELTD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60배에 육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스탁로우닷컴에서 확인한 이제 애널리스트 뷰나 목표 주가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앞에 말씀드린 CLTD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유통망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쇼피파이 전방 산업에 호재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쇼피파이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 회사는 피버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재화를 사고 파는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들이었다면 피버는 재능을 사고 파는 회사입니다. 일하고 싶은 프리랜서와 정규 고용 계약 없이도 유연하게 일을 맡기고 싶은 고용주를 연결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좀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이제 회사 설명도 보시면 그들의 서비스를 팔고 싶어하는 셀러와 바이어를 연결해 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죠. 크몬 같은 회사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피버, 어버크 같은 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버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프리랜서를 연결해주는 회사이고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프리랜서들을 보조해주는 백오피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나 재능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러닝 플랫폼을 가져간다던가 이들이 작성한 글이나 영상 같은 내용들을 서브스크립션하는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런 회사들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나라의 긱 이코노미 관련된 회사들이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핫한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1, 2년 내로 유사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는 걸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 자료는 피버의 IR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피버의 이제 수수료, 중개 피 관련해서 보면 재능을 사는 사람은 $105를 지불하고 피버가 셀러에게 $80를 지불하니까 약 판매 금액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분기 단위로 레비뉴, 매출액 추이를 나타낸 건데 매 분기 성장하고 있고 지금 1분기 기준으로는 YOY로 44% 성장을 보였습니다. 소개시켜드린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은 사실 코로나의 타격을 받지 않는 원택트 수혜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지금 스탁로우닷컴에 나오는 2020년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예상치 데이터를 보셔도 매년 레비뉴는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 넷인컴 역시 적자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주가 흐름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피버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 회사들 중에서 시가총액 규모는 가장 작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꼭 반드시 아마존 아니면 안 돼 라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커머스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다른 회사들, 좀 덜 오르고 건실한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 혹은 ETF가 뭐가 있을까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공유해봤고요. 아마존 투자를 고민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분석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여러 ETF나 종목들을 보고 괜찮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장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